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즘에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취업난이 심각하다? 사실은 인력난이 더 심각하다. 이 아주 웃기는 이야기인데 우리 이걸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실은 이 취업난 심각한 거는 젊은 세대들이 잘 아는데 우리 그 현상을 보면은 요즘에 간병인 문제가 있는데 제가 최근에 전문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간병인이 부족해. 근데 이제 부모님이 집에 누워 계시는데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간병인을 모시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없고 그걸 모시겠다 그랬더니 비용이 얼마쯤 되는 줄 알아요? 이게 300에서 350만 원이래. 어휴, 상당한 비용이네. 엄청난 거예요. 얼마 전에 폭우가 심했잖아요. 그 저희 양평집에도 일부 좀 파손이 있었어요. 축대가 좀 무너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그 보수 공사를 하는데 제가 누구한테 맡겼더니 그 견적서를 봤어. 이제 봤더니 인건비가 세 사람 오는데 하루 80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나중에 실제로 일할 때 보니까 외국인도 한 명 있더라고요. 그나마 돈을 주면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도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가끔 그 집 짓는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얘기 들으면은 실제로 처음에 견적낸 거 하고 나중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워낙 차이가 많아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자재값도 물론이지만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는. 왜 지금 보면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도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 그러는데 최근에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 수주가 잘 된다 그래요. 근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수주가 잘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익성에 생각보다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니 수주는 해놨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협력업체들이 또 해야 되는데 아니 3D 업종이라 해가지고 뭐 용접하고 뭐 이런 분들이 그동안에 이제 경기가 좀 나쁘니까 다른 데로 이직했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 일감은 따놓고 지금 납기를 맞춰주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되게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 공장뿐이 아니고 농어촌 가면은 어떤 뭐 과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채소 농사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외국 인력 수급이 잘 안 됐잖아요. 적기 출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일을 하질 못하니까. 그렇지. 농촌 뭐 그 일만 하더라도 이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안 가니까 지금. 정부에서 이런 일손 부족에 대해서 실감을 못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기업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이제 그 수용을 확대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여전히 또 한쪽에서 보면은 반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좀 편견일 수도 있는데 범죄 걱정이 된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일자리도 지금 그 못 찾아가지고 난리인데 왜 남들한테 일자리를 주느냐 이런 그러니까 직접 종사를 안 하는 사람들 의견이겠지만은 이제 그런 의견도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면은요.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송금하는 거 당연히 송금할 거 아니에요. 아, 우리 국부가 유출되는 거 아니냐. 아니 우리도 해외 나가서 막 벌어오면서 우리나라에서 벌어가서 나가는 거 배 아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옛날 우리 어려울 때 맞아요. 독일에 광부, 간호원 나갔고 중동에 건설 현장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맞아요. 예? 참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가지고 돈 벌어오고 했는데 정말 옛날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도 싫다, 일손은 부족하다.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출산율이 얼마예요? 굉장히 낮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외국은 또 어떻게 풀었나 이래 보면은 외국인에 대한 그 개방을 해가지고 되게 푸른 사례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숫자를 잠깐 보면은 1년 이상 외국인이 그 국내에 와서 그 거주하는 그 비율을 보면은 미국, 영국은 14%예요. 전체 인구에. 그 다음에 캐나다가 21%, 독일이 20%,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는 30%나 돼요. 근데 아주 폐쇄적인 게 우리하고 일본인데 일본은 우리보다 더 폐쇄적이라서 전체 인구의 한 2% 정도만 외국인이 돼 있고 우리가 그보다 조금 나서 3%. 그게 그거네. 한 160만 명이 지금 이제 들어와 있다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 아니면 사회적인 문제가 있겠죠, 보면은요. 근데 사실 그동안 우리가 외국인들 이렇게 그 인력 얘기를 했을 때 보면은 우리가 하기 힘든 소위 3D 업종에 그 사람들이 대체해 준다는 어떤 그런 얘기만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고급 인력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많이 들여오자고 이제 주장들은 하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지금 보면은 우리 세대들도 미국 유학 가가지고 현재 남아서
그렇죠. 현지에서 두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도 맞아요. 있는가 하면은 우리 친구들 자녀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우리로 볼 때는 두뇌가 유출이 된 건데 그럼 거꾸로 우리도 조금 그런 고급 두뇌가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통계 보면은 2020년에 이런 고급 인력 이민이 우리나라는 291명이라 그래요. 근데 미국, 캐나다 뭐 한 5, 6만 되고 호주는 한 8만 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은 이런 그냥 단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들도 많이 이렇게 들여오고 있는데 외국이 그런 기술력이나 고급 인력이 많은데 우리가 유독 그 291명밖에 안 된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그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기술 이민을 뭐 받아들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굉장히 까다로운가 봐요. 그 비자 요건이 5가지가 있는데 대충 뭐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첨단 분야 무슨 전문가라든가 정말 고급이네. 예, 기술 창업을 한다든가 뭐 이런 류의 사람만 그 비자를 내준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거기 다 요건이 맞는 사람들은 더 좋은 나라들 가난 자리도 많은데 굳이 한국에 얼마나 오겠느냐 또 그런 또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노벨상 받은 사람만 자격 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영주권 자격 중에 그게 있어요. 아, 그게 있어요? 노벨상 학위자는 영주권 자격을 준다 그러는데 과연 한 명도 안 오겠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우리가 3D 업종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고급 인력은 제도가 맡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인력이 모자란다. 앞으로 더더욱 모자란다. 저출산 때문에.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으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성공 사례도 있잖아요. 히링크 같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우리나라에서 무슨 따로 애착을 가진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성공을 하고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그 일을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서적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세상의 모든 일을 하려면은 정책적으로 좀 관심들을 갖고 개발해야 되니까 이민을 전담하는 그런 기구도 앞으로 좀 설치를 해서 본격적으로 정책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그 이민청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좀 빨리빨리 해야지 이제. 근데 때가 됐다고. 뭐 보면은 그 이민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죠. 어느 나라가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어차피 그 전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이 줄어드는 인구 문제 해결하는 거는 이민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외국인 근로자든 외국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들이 우리나라 너무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걸 빨리 완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제 그리고 그 산업 현장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외국인 중에서 고급 두뇌도 있고 3D 업종, 3D 업종도 있는데 사실 그 이 외국인과 이 한국인을 동일시한다 뭐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실제로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좀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이나 휴일 적용 이럴 필요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개방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조건을 까다롭게 해놓고 맨날 그 받아들이자 하니까 안 되는데 최근에 그 싱가포르 같은 데는 가사 도우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도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인력 부족이 생기니까 거기는 신축적으로 한 게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을 내국인들보다도 훨씬 완화를 해가지고 내국인 주라 하면은 돈을 많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상 못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에 대해서는 그 최저임금법 적용을 배제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도 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보육 문제가 그런 문제가 심각한데 우리도 얘기 들어보니까 최저임금 그대로 적용하라 그러면은 국내에서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쓸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런 규정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다른 그 규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은 뭐 받아들인다 해놓고 규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가면 안 되니까 맞아요. 그건 현실에 맞게 맞아요. 고쳐줘야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동안 다문화를 수용하는 경험 자체가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저항감이 있죠. 그것이 이제 그 어떤 저항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 전체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이
차별 없이 그 차별이라는 게 사실은 제도보다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라든가 맞아요. 왕따 맞아요. 예. 이런 게 없도록 해야 그 사람들이 해외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미지도 이야기하고 좋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고도달 TV를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우리의 이 의견에 공감해서 이걸 많이 퍼나르고 사회 여론을 좋게 형성해 가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일조를 하도록 시청자 여러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